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설비 산업기사 필기 관연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서 저를 정규반 강의에서 저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저를 처음 뵈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규반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머릿속에 이론 같은 거를 정립을 하는 그러한 강의라고 한다면, 이번 강의부터 시작하는 필기 관연도 그 강의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그러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그 관연도 강의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머릿속에 유념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방설비 산업기사 필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방설비 산업기사 그 필기시험인데, 자, 시험 과목은 크게 4가지 과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과목이 소방원론, 그다음 두 번째 과목인 소방전기 일반,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인 소방관계법규,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인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로서 4가지 과목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실시 회차를 보시면 1년에 4번의 시험 중에서 3번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1회차, 2회차, 4회차, 3회차 시험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3회차 시험은. 그 다음에 실기 검정 방법을 보시면 이제 객관식 사지선 대응으로서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주관식 필답형이지만 이제 그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로서 여러분께서 좀 그 시험 보시기에 조금 편하실 거예요. 객관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을 보시면 과목별로 30분씩 4과목 해서 총 2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시험을 보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출제 문항수를 보시면 과목별로 20문항씩 총 4과목 해서 총 80문항을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80문항. 자, 그리고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그러니까 4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8문제 이상. 그래서 여기서 8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 과목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을 맞았을 때 그때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합격 기준을.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시험 과목별 4가지 과목이 있는데, 시험 과목별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자,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소방원론부터 보시게 되면, 소방원론은 크게 이렇게 10가지의 단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연소의 이론과 실제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소 이론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소방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불이 나고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불이 나서 연소가 이루어지고 나서 불을 끄는 소화. 그죠? 불을 끄는. 그래서 가장 크게 2가지로 보면 연소 이론과 소화 이론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소 이론과 소화 원리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과목인 소방 원론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좀 고득점을 하셔야 평균 점수를 많이 높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소방 원론에서 가능하면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소 이론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 원리. 그 다음에 소화 약제도 많이 나오는데, 소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말 소화 약제 있죠. 분말 소화 약제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볼게요. 두 번째 과목. 자, 두 번째 과목인 소방전기 일반을 보시면, 자, 압도적으로 4번째 단원인 교류회로 있죠. 교류회로 과목이 교류회로 단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교류회로 부분. 그리고 교류회로도 마찬가지지만 직류회로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추세를 보면 계산식 문제보다 암기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같은 거 있죠. 용어의 정의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류회로 부분과 직류회로 부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계산기 사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시험 보시기 전에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 되고요. 이 계산기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한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하는 방법만 아셔도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계산기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딱 보셔도 직류회로부터 전기, 기기 및 기타까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정규반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
하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규반에서는 조금씩 이 정도면 됐다라고 대충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간단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관련도에 오셔가지고 시험에 문제에 적용시키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규반 강의를 너무 꼼꼼하게 보시지 마시고 정규반 강의를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바로 관련도를 넘어오셔서 이제 정규반 내용과 관련도 내용을 같이 융합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인 소방관계법규를 보시면 이 세 번째 과목에서는 법규 부분에서는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규반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을 위주로 암기를 하시되 그 나머지 다른 부분도 여러 시간이 남으신다면 남은 부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소방관계법규가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원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소방관계법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항상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고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나 다음 카페에 올리고 있으니까 항상 수시로 이렇게 접속하셔가지고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엉뚱한 거 공부하셨다가 시험 때 이렇게 틀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과목인 그 네 번째,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압도적으로 나오죠.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는 반드시 그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설치 기준. 그리고 이 설치 기준에서는 뭐를 암기하시냐면 바로 수치. 자, 어떤 수치하면은 뭐 바닥 면적이나 뭐 길이, 그리고 뭐 수량 있죠.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뭐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수치,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 수치를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 경향을 보시면 바로 이 피난기구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 경향이 그래요. 최근 경향이 피난기구라고 해서 여기에 뭐 피난사다리나 뭐 승강식 피난기, 자, 이러한 것들이 자주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 피난기구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여기가 보세요.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인데, 자, 요즘에 어떻게 나오냐면 소방 기계 시설. 자, 소방 기계 시설도 간간히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계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겠지만 이게 전기 분야만 하신 분들은 이 소방 기계 쪽 분야를 많이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 기계 분야가 나온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께서 뭐 감으로 그냥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 기계 시설 문제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소방 기계 설비 쪽도.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과목인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까지 출제 경향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강의를 보시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께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